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유통관리사 우리 이제 20일 단기 완성 시간 첫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컨텐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 4과목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통물류 일반관리, 그다음에 상권 분석, 그다음에 유통 마케팅, 유통 정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순서대로 유통물류 일반관리하고 상권 분석 들어가고 마케팅하고 정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통물류 일반관리는 이제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관리, 유통경영전략, 유통경영관리, 그 다음에 물류관리, 그 다음에 소매물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상권 분석은 이제 소매입지, 입지선택, 상권조사예요. 그래서 자, 오히려 이제 유통물류 일반관리보다는 상권 분석이 더 문제를 맞추시기는 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중을 두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할 부분이 유통물류죠. 그래서 유통물류 우리가 지금 일반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25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제가 이제 상권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이 파트를 이제 두 가지로 본다면 우리 이제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면 자, 20문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권 분석이 더 문제 이제 그 점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 오히려 더 점수를 여기 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70점에서 80점 정도를 목표를 잡으세요. 여기를. 그래서 상권 분석을 좀 강하게 가고 유통물류 일반 관리는 물류도 들어가고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기는 한 40에서 한 60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커버가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 단기 완성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로는 여기 12페이지가 되겠죠. 자, 먼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우리가 먼저 기본소가 있죠. 기본소를 먼저 철저히 공부를 하세요. 기본소를 철저히 공부를 하시고, 어떻습니까? 기본소 자체가, 우리가, 내용이 이 내용 자체를 보고 제가 그 안에 있는 문제도 연결시켜 드렸죠. 내용을 본 다음에 바로 안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푸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좀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기 완성이라는 자체는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우리가 갔을 때 그때 단기 완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임박하셔서 단기 완성을 들으시는 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시험을 또 치셔서 또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시험을 또 떨어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떨어진 분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또 들으시고 이렇게 반복을 또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2페이지로 가면은 유통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 파트는 이제 들어가겠는데 유통관리라는 자체를 이제 뭐 유통경로, 자, 유통산업의 제1장 유통관리인데요. 유통산업의 사회 경제적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통경로, 유통산업, 이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유통의 의, 유통은 생산과 소비의 결함을 매개로 하는 일련의 비즈니스 과정으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이전하는 현상이다. 이전시키기 위한 재반 활동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유통 경로는 뭐예요? 우리가 생산자에서 도매상, 소매상까지 최종 소비자까지에 대한 과정을 유통 경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통의 흐름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유통의 역할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유통의 역할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유통의 역할을 세 가지가 있어요. 미리 뭐가 있냐면 뭐 우리가 사회적 불일치 극복, 장소적 불일치 극복, 시간적 불일치 극복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단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최종 소비자. 그러면 생산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주도 이제 은갈치를 제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그게 2015년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 날 우리가 주문을 했다.
그럼 받는 건 뭐 2015년 뭐 5월 15일 날 받는다. 소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이걸 받겠죠.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 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좀 은갈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제주도의 이제 특산물이다 보니까 좀 고가요. 그래서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죠. 항공기 운송으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그래서 을돌이한테 이제 보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생산자와 이 최종 소비자는 인격적으로 드리겠죠. 그래서 이걸 인격적 불일치라고 우리가 배웠죠. 인격적 불일치다. 그 다음에 자, 시킨 거는 2015년 5월 1일인데요. 우리가 받는 것은 2015년 5월 15일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시간적 불일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장소적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주도와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다. 서울. 그러면 제주도와 서울을 읽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장소가 불일치하죠. 그래서 장소적 불일치다. 이렇게 보죠. 장소적 불일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산자로 오면서 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중간 상황 거치겠죠. 소매상에서, 도매상에서 소매상,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동네 생선 가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간다면 세 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격적 불일치.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시간적 불일치. 그 다음에 장소적 불일치 봅니다.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인격적 불일치는 상적 유통이고요. 상적 유통.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물적 유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쪽이 이제 우리가 상류, 뒤쪽을 물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상류가 이제 한 80%는 물류가 한 20% 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제 배정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쪽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밑에 유통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밑줄만 쳐고 갈게요. 자, 유통의 역할. 자, 먼저 이제 세 가지인데, 사회적 불일치의 극복 밑줄, 밑에 12페이지죠. 그럼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회적인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소적 불일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장소가 불일치하잖아요. 그죠? 제주도와 서울.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상품이 생산되는 생산자와 소비되는 소비자가 서로 다르다는 장소적 분리가 있다. 적절한 이제 수송으로 유통활동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장소 차이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 불일치. 아까 시킨 거와 배송을 받는 게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의 차이에 나는 우리가 시간적 분리가 된다. 시간적 차이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이다. 세 가지가 있다. 사회적 불일치의 극복, 장소적 불일치 극복, 그 다음에 뭐 세 가지 시간적인 불일치 극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산업과 유통경로라는 것은 자 그냥 뭐 우리가 두 번째 점 정도 제조업자 입장에서 유통경로의 관리는 어떻게 돼요? 제조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수익적 연계를 설계 관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때 유통경로는 제품 가격, 포피 믹스라는 거 아시죠? 사피.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떻습니까? 함께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 하나로 이제 인식된다. 그다음 유통 관리의 목적은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한 점들. 자, 우리가 유통 관리 여기서 키워드는 유통 관리의 목적은 자, 주의 있게 보실 게 수송, 보관, 재고, 포장, 하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 요거 밑줄 쳐 보세요. 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중요하겠죠.
가장 큰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 비용의 절감이다.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의 유통경로의 전략적 중요성에는 자, 우리가 어때요?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유통경로는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와는 달리 낮은 유연성과 비탄력성이라는 이에 한번 결정이 되면 다른 유통경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 한번 정해지면 우리가 점포도 쉽게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낮은 유연성과 비탄력적이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밑에 내용부터 이제 살펴보신다면 항상 이제 우리 반대적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가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나온다는 건 항상 반대를 내거든. 그럼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뭐에 대한 거예요? 소유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전 가능, 이전 기능이라는 매매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럼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까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유통. 물적 유통 기능은 어떤 거예요? 우리 물적 유통이라는 것은 운송과 보관이죠. 운송과 보관 기능. 그래서 운송은 이제 항공기냐, 선박이냐. 자, 보관은 이제 어때요? 창고를 통해서 이제 보관을 한다. 요거 식으로 이제 해서 이 두 가지를 또 구분해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그 유통 조성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 조성 기능이 있다. 자, 어떤 게 있어? 우리가 이제 금융이나 보험, 정보통신, 표준화 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상품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게재하는 유통기간에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할부, 카드로 판매하는 것들이 되겠죠. 보험 기능, 정보통신 기능, 표준화 기능은 어느 기능이냐? 유통 조성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지선다에서 아닌 거 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2번에다가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를 하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2개는 자주 출제되고, 세 번째는 이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면. 그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이렇게 본다면요. 자, 우리가 그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가로 1번이죠. 유통에 대한 경로의 필요성, 중간상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 경로의 필요성 갑니다. 유통 경로의 필요성. 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중간상의 필요성이죠. 중간상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오지선다를 해서 어떤 걸 이제 직접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다른 걸 이제 우리가 하나를 골라내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것들 이제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 유통 경로상이 어떻습니까? 중간상이 개입하면 예를 들어서 상품의 가격이 높아져요. 도매상이 100원 받으면 소매상이 120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는 중간상이 창출하는 효용이 상쇄가 되기도 하는데,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4가지 설명이 된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자, 첫 번째 보시면 총 거래수의 최소의 원칙입니다. 자, 이걸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있고요. 생산자가 A, B, C라고 봐봐요.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자가 값을 병정이다. 이렇게 본다면요. 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유통경로가 많겠죠. 이걸 최소화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산자가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A, B, C가 있다면 중간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을 병정이 있다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럼 아까는 상 곱하기 경우의 수가 4개니까 12개가 되는데 얘는 3 더하기 4는 7이니까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로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유통경로에 중간상이 없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직접 거래해야 하므로 거래수가 많아지지만 중간상이 개입하면 거래수가 거래하면서 감소하면서 거래 비용도 감소하는 게 뭐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해 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업에 대한 겁니다. 분업의 원칙. 분업의 원칙. 자, 생산자는 생산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갈치만 잘 잡으면 되고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만 잘하면 돼요. 이게 분업의 원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조와 유통 업무를 분담하여 생산자와 중간상이 각자의 업무만을 수행하면 계속적으로 하니까 경험 효과에 따른 숙련도 및 노하우의 증진으로 인해 일이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분업의 원칙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의 우위의 원칙은 자, 뭐가 출제가 될 거냐면 변동비의 자, 우위의 원칙입니다. 변동비 우위의 원칙. 자, 얘는 이제 뭐가 여기 예상이 되냐면요. 자,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일단 대부분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정비 비중이 크죠. 고정비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계나 장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은 자, 그 제조업에 비해 변동비 비중이 큽니다. 변동비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홈플러스나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하면 그 왜 우리가 명절이나 이렇게 뭐 어떻습니까? 뭐 5월달에 이제 가족의 달이니까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특별날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명절날 같으면 이제 한복을 입고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알바생 같은 거 써요. 그럼 알바생들이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자, 변동에 대한 게 또 집중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때 썼다가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또 다운사이징 또 자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변동비의 우위의 원칙은 지금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유통. 그래서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높다라는 걸 바꿔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업은 그래서 생산자가 제조와 유통을 통합해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오히려 적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규모의 경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와 유통을 분리해서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또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생산자가 제조와 유통을 통합해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또 오히려 적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제조와 유통을 또 분리해서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또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네 번째는 자, 4번까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데 집중 준비의 원칙이다. 자, 집중 저장의 원칙이죠. 집중 저장의 원칙.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우리가 만약에 수박을 100통을 원한다. 근데 이제 생산자가 1000통을 생산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도매상, 소매상이 존재하잖아요.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또 이제 나눠보다 보니까 이게 또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집중 저장의 원칙은 이제 중간상이 존재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원활한 소비를 위해 저장해야 할 제품을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집중 저장의 원칙은 밑에 두 번째 점, 이 도매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를 때 만약 도매상이 없으면 소매상은 더 많은 양의 제품을 또 저장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회 전체 저장량이 또 증대돼서 유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집중 준비에 대한 원칙, 집중 저장의 원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거 묶어서 이제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체크하시고 정보 축약 및 정합의 원칙이라는 걸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겨보시면은 뭐 내용도 중간상의 존립 근거와 중간상의 유용도 예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한 번 정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가시면 이제 유통 경로의 효용과 기능은 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지선다로 아닌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별표를 하나 정도 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17페이지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유통 경로의 효용과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통 경로에 창출하는 효용. 유통 경로가 창출하는 효용을 오지선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적, 장소적 효용, 소유적, 형태적 효용 아닌 거 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장 소형, 그죠? 시장 소형 이렇게 이제 좀 암기를 하셔서 유통 경로가 창출하는 효용은 어떤 게 있느냐? 시장 소형. 그래서 시장 소형.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시간적 효용. 원하는 시간에 상품과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죠? 장소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유적 효용, 그 다음에 형태적, 이렇게 시장 소형,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유통이 되면서 시장이 더 넓다. 그럼 시장을 좀 작게 해서 좀 유통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시장 소형. 이렇게 유통 경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에 대한 기능이라는 건, 그래서 이건 별표 표시 하나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의 기능은, 물론 이제 교환 과정의 촉진, 제품 구색의 불일치의 완화, 소비자의 제조업자의 연결, 이렇게를 보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찍어드리는 게 아마 시험 문제 고객 서비스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의 별표 표시 하나 해보세요. 고객 서비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제공, 이게 한번 출제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됐던 기본적인 건 제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유통 경로는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애프터 서비스의 제공과 제품의 배달 설치, 사용 방법의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TV 김치 냉장고 같은 거를 물론 뭐 이 삼성전자나 LG전자 대리점에 살 수도 있고 캐탈로그 킬러, 우리가 하이마트라든지 그런 데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걸 사게 되면 이제 직원이 물건을 갖다 주고 어떻습니까? 그 사용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AS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제조업자하고 소비자하고 바꿔내셨어요. 그래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제조업자에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죠.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쉽게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의 기능의 구분이라는 것은 한 번 정도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하셔야 됩니다. 3번. 그래서 우리가 유통 경로의 기능이 구분. 유통 경로의 기능이 구분.
자, 이거는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번 기본적으로 숙제가 됐었죠. 그래서 별표시 하나 정도 하시라는 거.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유통의 기능을 물적 취득,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촉진, 판촉, 협상, 금융 제공, 위험 부담, 주문, 자본, 판매 대금 이전 기능 등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우리가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방 기능 흐름, 후방 기능 흐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양방 기능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어요. 전방, 후방을 또 바꿔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것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생산자가 있다. 그 다음에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다. 최종 소비자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전방은 이렇게 오는 거죠. 전방. 또 후방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고요. 후방 거꾸로 가는 거고. 양방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양방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전방에 대한 기능 흐름 들어가도록 하죠. 전방 기능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방향으로 이전되는 물리적인 상품과 소유권 등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 촉진, 판촉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전방 기능의 흐름을 이제 봐야 되고요. 후방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 이것도 이제 2014년 1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후방 기능은 어떻게 돼요? 후방 기능은 주문이나 판매 대금 결제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소매상, 도매상, 생산자로 흐름을 가는 거죠. 그죠? 이거 최종 소비자 이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종 소비자가 소매상일 때, 소매상은 도매상, 생산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생산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이제 주문을 해달라. 이렇게 거꾸로 이제 최종 소비자가 소매상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매상, 생산자한테 가서 빨리 좀 이걸 생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내는 게 후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어떻게 돼요? 양방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방. 양방은 어떻습니까? 양방 기능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봤어요. 양방 기능도. 양방 기능의 흐름이라는 자체가 이제 또, 왜냐면 전방과 후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꿔낸다는 자체를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양방 기능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양방 기능의 흐름은 생산자로부터 이제 소비자까지 이 방향으로 동시에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말합니다. 이건 양방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냐,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협상한다. 가격을 협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흥정하는. 또 금융을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금융 자체를 이제 결제를 직접 현금을 할 수 있고 외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부담 기능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리스크 태스킹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위험 부담이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수박을 이제 원하기는 원하는데 뭐 한 달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5통을 먹는다. 그럼 5통을 다 한꺼번에 사면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사겠죠. 그죠? 그럼 그러한 것은 이제 부담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부담을 떠맡기는 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소매상, 도매상한테 이렇게 떠맡기는 거죠. 이렇게 위험 부담을 떠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부담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갈게요. 근데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게 정보에 대한 거거든요. 정보. 이 정보도 양방 기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요즘 핸드폰에 대한 게 계속 출시되면서 아이폰하고 그러니까 갤럭시하고 계속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만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지금
아이폰의 시리즈가 어떻게 되고 갤럭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핸드폰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벌써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애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나올 것인지 미리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 또 소비자가 이제 생산자한테 줄 수도 있고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정보다. 그래서 양방 기능의 흐름에 대해서 아닌 거 이렇게 뭐 협상, 금융, 위험 부담, 정보 기능 또 하나 다른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양방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후방과 전방이라는 자체는 뭐 이걸 간단하게 그냥 바꾼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방과 후방을 바꾼다는 건 아주 평이한 문제죠. 그러니까 낼 수 있다는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양방에 대한 이러한 그 단어들, 정보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딱 오지선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아닌 걸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유통 물류 일반 관리가 25문제고 상권 분석이 20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조금 20문제로서 약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뭐 상권 분석에 대해서 입지 파트에서 뭐 허프 이론이라든지 컨버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입지 파트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과 20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 물류에 대한 일반 관리를 25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주관식에 대한 것보다 객관식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자체를 자꾸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말씀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밑에 보시면 유통 경로의 효용 및 이제 기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아까 유통 경로의 효용을 4가지 대라. 그죠? 그러면 유통이라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대형이 아니라 소형 형태로 만들어서 경로를 짧게 해준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장, 소형, 그죠? 기타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적인 장소적인 효용은 밀종 유통이고, 소유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고, 형태는 조성 기능이다.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번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유통 경로의 유형은 그냥 밑줄만 치고 갈게요. 자, 일단 소비재에 대한 유통 경로 유형은 보시고, 산업재의 유통 경로 유형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자, 산업재라는 건 제조업자에 의한 그 직접 판매가 일반적이잖아요. 대리점과 소매상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재를 이제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포항제철이 강판을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한테 직접 팔잖아요.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팔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유통 경로가 또 시험 문제 자주 또 출제가 되는데, 이 서비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에 대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것은 재화만 아니라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무형성이죠, 보이지 않는 교육 서비스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 서비스하는 이 동영상 강의를 제가 공급을 하면 여러분 바로 소비를 하시잖아요. 동시성이고 생산자와 제공자의 동일성 등의 특성을 또 지니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서비스는 상품처럼 보관이나 운송의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가 앞쪽에서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봤던 게 이 3가지예요. 그래서 또 은근히 또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19페이지에 여러분이 그 서비스에 대한 유형 요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거 이제 기출이 계속 기본적으로 되는데요. 아주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자체는 뭐 당연히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법률 자문, 교수의 제 강의 서비스, 경비원의 경비 서비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설비입니다, 설비. 자, 설비에 대한 중심은 여러분이 이걸 좀 주의하실 게 치과 의사의 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비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의 의료 서비스도 하나의 사람 중심이지만 치과 의사는 달라요. 치과 의사에 대한 진료는 자,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뭐 사람이 하는 서비스는 무조건 그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다 변호사, 교수, 경비원, 의사도 그냥 의료 서비스는 사람 중심인데 치과 의사가 한다면요 설비가 필요해.
일정 시설을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 관련 서비스는 뭐 거기 보시다시피 뭐 제품 판매, 그 다음에 또 AS도 제품 관련 서비스예요. 서비스니까 AS.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티켓 판매입니다. 티켓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문세 씨의 이제 노래가 5월달에 이제 뭐 좀 약간 히트를 쳤죠. 이문세 씨.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최근에 이제 박진영 그 가수가 또 노래 부르는 것도 좀 약간 히트를 쳤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 히트를 쳤다 그러면 이제 콘서트를 하잖아요. 콘서트에 대한 티켓을 팔잖아요. 그럼 티켓을 팔게 되면 이제 가수 공연 서비스를 이제 인터파크에서 이제 티켓을 구매하라고 이제 많은 광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터파크에서 구매해서 티켓을 판매한다는 자체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이 가수가 하는 이 노래에 대한 그 노래 서비스는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터파크라는 곳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거죠. 그죠? 티켓을 판매하는 자체는 가수 공연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품 관련 서비스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나눠줬습니다. 사람이 하니까 사람 중심이다. 무조건 사람 중심 찍는데 주의하실 게 치과 의사 주의하셔. 설비를 갖고 가니까 우리가 설비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또 튀어나오는 게, 자 우리가 가수의 자 노래 서비스, 가수가 이제 하는 콘서트는 티켓을 판매해서 가는 거니까 제품 관련 서비스다. 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쏠쏠이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애가 얘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출제원들은 일단 이제 60점 정도를 맞히시라는 게,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간혹 이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기본소에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본소가, 저도 기본소를 썼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 다 이제 이 자체가 책 자체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이 경영학이죠, 유통 쪽이. 그래서 이제 경영이나 이제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거의 이 내용들을 보고 발치를 해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없는 것도 잠깐씩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그렇게 내요. 오지선다,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로 바뀌면서 약간 난이도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이제 조금 초점을 줘서 맞히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뭐 소비자 유통 경로로부터 얻고자 하는 서비스 분석이라든지 유통 경로 관리는 의 정도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통 경로에 발생되는 갈등을 관리하는 행동적 방식은 설득, 중재, 협상, 문제 해결, 설중, 협문 이렇게 해서 그냥 앞자만 따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하셔야죠.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애가 얘예요. 또 얘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20페이지입니다. 자, 뭐가 이제 예상이 되냐면, 자, 2번 경로 시스템 내의 거래에 대한 관계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속형 거래는 띄엄띄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통 경로 내에 거래 당사자들, 즉 판매와 구매자 현재 거래를 통해 최대 이윤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 쌍방 간의 협상이나 교섭과 같은 경쟁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또 이거와 반대해서 이제 관계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형은 이제 유통 경로 내 거래 당사자들의 현재 및 미래의 경로성과 그다음에 모두의 관심을 가지며 연속적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속형이라는 것은 각 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한 해당 해당 경로 구성원들 돌아가지만, 관계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래 쌍방이 협력하고 각자의 활동을 조정하기 때문에
가업 수용의 책임은 거래 쌍방의 공동으로 부과되고요. 그러면 비교가 중요하죠. 그래서 경로 구성원들은 혹은 거래 당사자 간의 장기 협력 관계는 단속형 거래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속한 강제형 교환을 또 통해 형성된다. 장기 협력 관계 혹은 강제형 교환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로 구성원 거래 당사자 간의 높은 신뢰와 몰입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단속형이라는 건 띄엄띄엄 가끔씩 만나는 거고, 강제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근데 그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마케팅, 유통 마케팅에서 마케팅이 세 가지 마케팅이 있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자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형은 띄엄띄엄 가는 거고, 이 관계형은 계속적 지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경로의 전략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유통경로의 전략 결정은 또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끊고 조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기 완성은 좀 이런 것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단기 완성이라는 자체가 핵심을 찍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훑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자,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실 다음 우리 관리사 시험 문제 유통물류 일반 관리의 유통관리 제1장은 물론 뭐 다음 제가 한 내용이 아직 없지만 갈게요. 자, 우리가 인격적 불일치, 시간적, 장소적 불일치라는 아까 인격적 불일치, 상적 유통, 시간적, 장소적, 물적 유통을 나누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거가 유통의 역할은 사회적 불일치, 장소적 불일치, 시간적 불일치를 꼭 체크하시고 13페이지는 유통산업과 유통경로에 제가 어떤 걸 찍었어요. 유통관리의 목적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유통비용을 절감. 유통경로의 전략적 중요성은 유통경로는 낮은 유연성과 비탄력적이다. 유통산업의 사회 경제적 역할은 소유권 이전 기능과 물적 유통 기능을 구별해야 되고 넘기시면 유통조성 기능에 어떤 게 있느냐. 금융보험, 정보통신, 표준화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통조성 기능이 아닌 거 그럼 여기에 만약에 운송이 들어갔다. 그럼 물적 유통 기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밑에 제가 별표 표시 2개 표시라 그랬죠.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상에 필요한 게 총거래수의 최소의 원칙. 그죠? 4 곱하기 3이 아니라 3 더하기 4로 중간상을 두는 게 낫고 분업은 생산자랑 그냥 생산만 갈치만 잘 잡아라. 판매는 판매만 잘하자. 그래서 효율성이 높이는 거고 변동 우위에 대한 원칙은 제조는 고정비, 유통은 변동비가 중요하니까 비중이 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위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집중 준비에 대한 원칙은 집중 저장에 대한 원칙으로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어떻습니까? 이 집중 저장의 원칙은 중간상이 존재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원활한 소비를 위해서 저장해야 할 제품의 총량을 또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어떻게 돼요? 17페이지 가시면 유통경로의 창출은 시장 소형 시장을 작게 소형으로 해야 되니까 경로가 많으면 조금 역할이 또 분배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유통경로의 기능은 고객 서비스의 제공이 제조업자와 소비자가 바꿔냈다. 그 다음 유통경로에 대한 기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는 전방이고 최종 소비자에서 생산자는 후방인데 양방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 양방은 어떤 게 있니? 협상, 금융, 위험 부담,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유통경로의 이용은 산업재해 유통경로 이용은 생산자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고 서비스에 대한 유통경로라는 게 있다. 소비자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럼 서비스는 무형성이다. 유용성이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생산자와 제공자의 동일성 등의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은 사람이 하면 무조건 사람이에요. 근데 치과 의사가 해. 진료해. 설비가 필요해. 설비 중심. 시설. 그 다음에 이문세와 박진영 가수가 노래 불러. 티켓 티켓은 이제 제품 관련이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고 넘겨보시면 어떻게 해요? 20페이지 가시면
뭐 단속과 간계형이 있다. 그럼 단속은 띄엄띄엄 간다. 가끔씩 만난다. 아, 간계형은 계속적으로 만나더라.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유통 경로의 전략 결정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